사실 의학에서 치료하기는 되게 까다로워요. 특히나 뭐 류마티즘 같은 경우에도요, 이 약 쓰는 거 맞는 약 찾는데 굉장히 괴롭다고 하죠. 이 약 써보고 저 약 써보고 그러다가 이제 맞는 약 찾으면 이제 통증도 좀 진정이 되고 그렇다고 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정신분석 TV입니다. 예, 오늘은요, 어떤 여중생이 CRPS라는 질환을 되게 무서워해서 올린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환에 대해서 겁을 먹었지 이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CRPS에 시달리는 분들이 직접 질문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 그 마약성 진통제도 안 통한다고 하잖아요. 우선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이 병에 대해서 다루는 동영상이 많더라고요. 궁금해서 하나둘 봤는데 환자분들의 상태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해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대충 들어보니까 신경 손상이 되면 일정 확률로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냥 막말로 이렇게 탈자치다 손 삐끗해서 신경 쪽 다치면 CRPS 걸리는 거잖아요. 암도 아니고 일상 속에서 쉽게 걸릴 수 있는 병인 것 같은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이런 병이 치료법도 없이 있을 수가 있는지 믿기지가 않네요. 어쩌죠? 진짜 안 그래도 매사에 겁이 많은데 잘못하다 CRPS 걸리면 정말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겠냐고요. 지금도 계속 귓가에서 환자분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CRPS라는 건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예,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들어가지고 매우 곤란한 상황을 불러일으킨다는 질환입니다. 예, 이러한 질환이 막연하게 발병하는 것처럼 보여서 손쓰기가 매우 힘들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요, 이 CRPS는 대략 4가지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어떤 일을 수행하다, 혹은 간단한 외상으로, 아니면 수술 이후에, 혹은 가만히 있다가 발병한다고 해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증상이 촉발되는데 진짜 아무런 이유가 없을까요? 이때는 내적 갈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정신작용들의 영향력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요. 흔히 그 언론 기사나 이런 데 봐도 그 CRPS 환자들에게는 상담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의학에서는 해부학적 문제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뇌 문제를 검토합니다. 대신에 이제 정신작용, 신경계의 작용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작용으로는 아직까지 연구가 안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CRPS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꾀병 진단을 되게 많이 받아요. 당연히 그 해부학적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긴 아픈데 진짜 아파서 미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원인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도 그걸 보면 환자 되게 아픈데 CRPS를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는 의사분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이 실습할 때 자기가 실습하는 병원에서 그 CRPS 환자를 봤대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막 이 어깨를 이렇게 못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게 원인이 없고 약을 써도 듣질 않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내가 아직 실습생이지만 의사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에서 보면 이제 CRPS는 시스템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의사가 환자의 삶에 관심을 좀 기울여주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의사분이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들보다는 실습생이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냥 이제 퇴근하고 퇴근 시간에 환자분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줬대요. 어쩌다 이렇게 아프게 되셨냐, 어떻게 생활이 참 힘드시지 않냐 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좀 하고 나왔대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 다음날 그분이 이렇게 어깨를 못 들었는데 갑자기 어깨를 들고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환자분은 이 의사 선생님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대요. 이런 현상이 등장하니까 이 꾀병 진단이 나온 거예요. 되게 아프다가 갑자기 괜찮아지거든요. 물론 이제 의사들도 이런 현상을 보긴 볼 거예요. 보긴 볼 건데 이게 설명이 안 될 겁니다. 났는데 왜 나아진 거지? 라고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이라는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비슷한 방식으로 촉발되는 신체 통증은 정신분석에서 이제 치료된 케이스들이 없진 않아요. 뭐 물론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 디지털 정신분석을 하니까 온라인에서도 이런 히스테리 통증은 진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테리로 등장하는 것은요, 사실 의학에서 치료하기는 되게 까다로워요. 특히나 뭐 류마티즘 같은 경우에도요, 이 약 쓰는 거 맞는 약 찾는데 굉장히 괴롭다고 하죠. 이 약 써보고 저 약 써보고 그러다가 이제 맞는 약 찾으면 이제 통증도 좀 진정이 되고 그렇다고 해요. 예. 치료 작업이 불가능한 질환들이 몇 개 있어요. 해부학적 원인이 없는 거예요. CRPS 역시도 그 중에 들어갈 거고요. 뭐 신경성 위염이나 뭐 신경성 장염 이런 것들도 이제 의사가 해줄 일이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진통제 주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CRPS 같은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조차 듣지 않으니까 더 괴로운 거거든요. 일상생활이 완전 망가져버리니까. 그러면 이 증상을 이제 시스테리로 보고요, 프로이트 당시로 돌아가서 프로이트 당시의 의사들은 시스테리 환자들에게 뭘 처방했느냐, 아편이나 아펜팅크 이런 걸 처방을 했어요. 근데 이 아편이 간신히 견디고는 사는데 이 아편 자체는 시스테리의 정신작용에 관여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낫지도 않고 아프면 계속 아프고 아편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에 히스테리 환자들은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았죠. 히스테리도 뭐 다양한 게 있는데 뭐 틱도 있었고요, 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체가 막 변형되는 것들도 꽤 많았어요. 히스테리 환자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그 영화 데인저러스 메소드에 나오는 그 사비나 슈필라인 있잖아요. 슈필라인이 히스테리 환자였어요. 막 히스테리 발작이 일으킬 때 그 모습이 유흥의 병원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이에요. 그거를 이제 조현병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조현병 아닙니다. 예. 그리고요, 이 히스테리성 통증이요, 또 좀 곤란한 지점이 있어요. 이 히스테리를 구분할 때 이 외상성 히스테리가 있고요, 일반 히스테리가 있어요. 그래, 앞서서 그 언론에서 그 네 가지 경우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 중에 세 개는 외상성 히스테리예요. 근데 일반 히스테리가 뭐냐? 일반 히스테리는 가만히 있다 그냥 발병을 해버려요. 이건 내적 갈등이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상성 히스테리는 경험에서 어떤 외상이 있었기 때문에 발병하기 이해가 될 만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일반 히스테리예요. 가만히 있다 그냥 발병해버리니까 이게 완전 히스테리로 빠지는 거죠. 거기다 이 원인을 촉발시키는 내용들이 떠오르질 않아요. 생각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프로이트는 연구했어요. 여기서 프로이트 히스테리 연구에서 그 CRPS 환자들이랑 좀 비슷한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보면 엘리자베스 사례가 있어요. 이 엘리자베스 사례에서는요, 이 사람이 다리가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히스테리 연구에서 묘사한 대로라면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멀쩡해요. 걸을 때 다리가 심하게 아팠어요. 피로도도 엄청 심해졌어요. 갑자기 그냥 힘이 쫙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져서 잠깐 쉬잖아요. 쉬고 있으면 통증은 조금 완전히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표현대로 하면 고통스러운 피로감, 여기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트도 진단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어떻게 이걸 히스테리로 진단을 하느냐, 동료 의사들이 보기에 이 히스테리 같다 이런 게 이제 프로이트가 그 증상을 좀 뜯어본 거예요. 뜯어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히스테리가 맞구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프로이트가 히스테리라고 진단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자베스 양이 매우 지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CRPS에 시달리는 분들도 보면 영리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가 아프다 하면 거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통증의 성질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RPS 환자분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요, 이 통증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막 불에 데인 것 같다, 아니면 뭐 칼에 찔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죠. 이게 그 신경증 상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신체가 진짜 아픈 거라면 이 통증의 표현이 명확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도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이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표정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다리가 아픈데 여기를 압박하거나 꼬집으면 약간 성적 쾌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꼬집으면 얼굴이 이렇게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대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히스테리라고 봤는데 엘리자베스는 그런 증상을 나타냈어요. 이제 프로이트하고 분석을 하면서 나중에 이 통증도 사라지고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CRPS보다는 3차 신경통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이 제실리 부인 사례가 있어요. 부인은 상당히 격렬한 안면 신경통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막 이가 엄청 아팠어요, 이 사람은. 그것도 이제 매번 아픈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두세 번, 그것도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계속 아파서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 사람은 이를 다 뽑아버리려고 했거든요. 이가 아파서 그렇다. 그런데 이 제실리 부인이 이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 뿌리가 또 너무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뽑지도 못하고 그냥 이 위에만 그냥 부숴버리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 프로이트하고 분석하다가 이가 갑자기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치과 의사가 불러요. 치과 의사 불러가지고 이에 뭐 어떤 처치를 좀 해달라. 이 부르면 의사가 오잖아요. 그럼 그 순간 통증이 사라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제실리 부인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를 해도 이 통증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결국에 이 통증이 다른 신경증 증상이 나타날 때 그때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CRPS 환자분들한테 케타민 쓰잖아요. 이 케타민이 듣는 이유가 현재 의학에서 CRPS가 일으키는 정신작용에 케타민만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약물들이 일으키는 정신작용이 있고요. 근데 CRPS 같은 통증에도 어떤 정신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에 케타민이 유일하고 다른 약도 하나 더 있는데 그 약은 지금 처방은 불법일 거예요. 다른 의사분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 약을 처방하면 현재는 불법이다. 제가 듣긴 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예. 이래서 이 CRPS가 그냥 걸리는 건 또 아닙니다. 그냥 발병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지금 이 질문해주신 여중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에 걸린다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물론 그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갈등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병 예측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 문제로 다룰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경험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CRPS 환자분을 한번 만나보고는 싶었는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CRPS 문제는요, 현대에 등장하는 히스테리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욱이 이 히스테리를 다룬다는 것이요, 프로이트 시절에도 히스테리를 정신의학에서 잘 못 다뤘어요.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요, 히스테리 잘 고쳐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CRPS 문제가 등장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의사가 관심을 좀 가져주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의사분들한테 듣기로는 이 병원에서 의사가 상담할 수 있는데 이 수가 문제가 있어요. 정신과도 그렇고요, 다른 과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환자 한 사람을 오래 붙잡고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분한테 들어도 수가 자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는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가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게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의사가 환자에게서 존경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질환이든 아니면 이 CRPS 같은 히스테리나 신경성 위험 같은 거라도 아마 다 그 존경스러운 의사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거든요. 병도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위력이 사라져요. 그러면 CRPS 문제에 대해서는 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더 구체적인 얘기들도 많긴 많아요. 그런데 뭐 히스테리 연구를 독자로 넣을 수도 없고요. 제 견해를 다시 또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